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2018년도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 기출문제 풀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의 문제는 우리 현금 흐름표상에 이 재무 활동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재무 활동은 보통 자금을 차입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우리가 여기 주식을 단기 차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기 차입, 회사채 발행하고 주식 발행해서 이 토지 취득에 따른 현금 지출은 뭐냐면 투자 활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 복귀 통화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안정서 되고 수표, 약수금은 안 되죠. 그죠?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예, 만기가 도래한 사채 이자표가 있습니다. 2표, 그것도 가능하고, 이거는 취득 당시 만기가 플러스 뭔가 3개월이면 CD가 되죠. 그죠? 이거 되고. 그래서 이거 다 더하게 되면 결국은 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를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보통주를 60에 취득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100주를 60에 취득했으니까 단가가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주에. 취득하고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수료 지급하면 요거는 비용 처리하죠. 그죠? 비용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 지급했다. 한국은 취득한 보통주를 단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있죠. 우리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기말의 공정가치는요. 우리 5,000원이 됐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6,000원이니까 떨어졌겠죠. 그죠? 주당. 그러면 얘는 지금 수익으로 비용으로 인식한 거니까 평가손 인식한 거니까 이 금액이 장부가액이 될 것이고 우리의 물음은 X 2년도에 얘를 얼마에 팔았다는 거예요? 5,600원에 팔았다 이 말이잖아요. 두당.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논점은 X 2년도에 얼마냐 이거잖아요. X 2년도에. 첫 번째 장부가액 찾아보겠습니다. 장부가액은 얼마냐면 100주에 곱하기 5,000원, 전기 50만 원 되겠습니다. 요 금액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처분 대가는요. 처분 대가는 100주에 얼마를 팔았을까요? 그러니까 56만 원을 팔았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50만 원짜리를 56만 원에 판꼴이 되니까 당연히 6만 원 이득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답은 6만 원 성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그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거는 처분에 따른 걸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기의 평가를 물어봤다면 10만 원이 감소된다가 정답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건 X 2년도의 처분이기 때문에 그죠? 6만 원이 증가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자 보험에 대한 있죠. 우리가 할인 모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되니까 꼭 알아둡니다. 얘를 이렇게 좀 설명하면 좋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만기가액이 되겠습니다. 만기에 도대체 얼마 받냐 이거잖아요. 이 이자 보험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받냐 이거죠. 액면은 48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무이자 보험이라면 이걸 만기에 5개월 있다가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에서 48만 원에서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이자는 5%가 됩니다. 근데 5개월이니까 10분의 5 이렇게 하면 요 이자가 만 원이 돼요. 그럼 내가 이걸 지고 있었다면 이자 보험을 만기까지 지고 있더라면 내가 받아야 될 만기가 금액은 49만 원이 됩니다. 여기 이제 구하는 게 가장 1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간명하게 이렇게 보면 돼요. 나는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할인 시점의 장부가액, 할인 시점의 장부가액을 찾아야 돼요. 이 시점에 장부가액, 이자 보험의 장부가액은 얼마냐, 그죠? 그리고 할인으로 인해서 받은 있죠.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가 있잖아요. 돈 얼마 받았냐, 그죠? 요 금액이 바로 우리 매출재건 처분 손실이 됩니다. 처분에 따른 손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요거를 구하는 거다. 그죠? 요거 X가 얼마냐? 요걸 구하는 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장부가액을 구하는 거죠. 할인을 언제 했냐면, 보험을 2달 동안 보유하고 뭡니까? 이 할인을 했죠. 그죠? 그럼 분명히 2달 동안에 받아야 될 이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장부가액이 48만 원에서 곱하기 요거 똑같이 있죠. 이자 2달치 하면 48만 원 곱하기 5% 12분의 2 이렇게 되면 요 금액은 얼마냐면 바로 2,000원이 4,000원이 되겠습니다. 2달치니까 그죠? 그러면 요때 시점이 48만 4,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대가가 중요해요. 내가 은행에 이걸 그죠? 요 시점에 요 정도의 가치가 있는 놈을 할인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좀 빨리 돈을 땡겨달라고. 은행에서 공짜로 주진 않죠. 그래서 8% 이자를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달치? 당연히 그죠. 만기가 5개월이니까 남아있는 있어. 석 달치에 대한 이자를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만기가액이 그런 거예요. 49만 원에서 빼기 49만 원 곱하기 여기 8%가 됩니다. 여기 할인율 곱하기 남아있는 12분의 3 이렇게 돼야지 5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금액이 나타날 거죠. 그러면 요 금액이 48만 02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론이 되죠.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유입한 금액이 요만큼이니까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간 대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건 3,800원만큼이 뭐예요? 이만큼이 또 손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자 보험의 있죠 메커니즘 프로세스를 좀 익혀가지고 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보죠. 5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손상차손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손상차손이 어려우면 그냥 대손충당금이라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매출 채권의 장부가액은 22만이다. 20이다. 요 22, 요거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손실충당금 잔액이 5천원인 거예요. 지금 아직 설정하기 전에, 평가하기 전에. 그리고 5천원이다. 요 금액이 지금 아직, 그죠? 손상을 인식하기 전에, 그죠? 가액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손상 날 확률을 뭡니까? 우리가 뽑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손상액을 추론해 봅니다, 손상액. 그럼 요거는 300원, 요거는요 650원, 요거는 1,500원, 요거는 1,400원 됩니다. 이거 할 때 150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수를 좀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러면 요거는 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금액이 전부 다 하게 되면 3,450원이 되겠습니다. 4,35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상액, 충당금 잡아야 될 금액이 요만큼이 평가됐죠. 그럼 지금 설정한 금액은 5천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마를? 그죠? 이만큼이 되도록 하려면 환입을 시켜줘야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환입 금액은 얼마냐 하면 650원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상차손 환입 3번.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해보죠. 6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공사 이익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네요. 우리 뭐 전 연도 회차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 공사 수익, 이 공사 이익을 구하려면 진행률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X2년도에 인식할 공사 수익이니까 첫 번째 누적 진행률 보겠습니다. 구하고 여기 공사 수익, 공사 원가, 여기 공사 이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진행률을 X 1년도 하고 2000X 1년도 하고 X 2년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걸 구하는 문제다, 그죠? 구해보겠습니다. 누적 진행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누적액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누적액이죠, 그죠? 발생 누적이니까 누적 금액이다 이 말이고, 답하면 700만 원 될 거라고 봤는데 진행률은
700만 원 들 거라고 봤는데 합하면 70만 원 들었습니다. 10% 만금이 되는 거고요. 얘는 합하면 누적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됩니다. 그럼 7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누적이니까 700인데 이제까지 투입한 원가는요. 422 누적 금액이죠. 단기 발생 원가라면 합해야 되지만 얘는 누적이니까 4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60%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우리가 공사 수익을 뽑아보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800이 되니까, 그죠? 10% 금액이니까 800 곱하기 10%면 800 곱하기 10% 하면 얘는 80만 원이 될 것이고 여기에 투입한 원가는요 7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걸 빼게 되면 이때는 1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한번 보죠. 이때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죠? 이때는 누적 금액에서 전기분을 빼는데 80% 하면 800에서 60% 하면 682사 여기에서 전기분 80만 원을 뺍니다. 요 금액이 단기분이 되죠. 토탈 60%에서 뺀다 68에 48에서 60만 원 되겠습니다. 단기에 있죠. 682 죄송합니다. 682 이렇게 하면은 뭐 4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682 480이니까 400만 원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단기에 그죠? 투입한 원가는 이걸 빼면 돼요. 빼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 420이 누적이잖아요. 그죠? 420이 누적 금액이니까 단기에 발생한 거는 350이 되죠. 그죠? 그렇게 420이니까. 그러니까 단기에 발생한 원가는 350 이렇게 됩니다. 빼게 되면 요 금액은 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사이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우리 한번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하고 4대 보험 등 일시적으로 원천세하고 원천징수하는 개정과목을 물어보는 거네요. 당연히 그죠. 예수금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결국은 우리 X 1년 말에 재고에 관한 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물어보는 거래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수량이 장부상에 있어야 되는 건 80개인데 간부도 일어났네요. 간부도 일어나고 평가도 그죠?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순위가 간모 손실부터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우리가 평가 손실을 인식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면 간모부터 먼저 인식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장부상에 있어요. 80개가 있고 단가는 그럼 이거 곱하면 83 그죠? 30원이나 83, 24니까 30원이 될 거네. 그죠? 이거는 30원입니다. 그럼 여기 2,400 되겠죠. 그죠? 원래 있어야 되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간모부터 먼저 할게요. 75개가 있는 거예요. 75개. 그럼 5개 빈다. 그죠? 그럼 이거 단가가 30원이니까 30원이니까 이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2,250원 2,25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150원만큼이 뭘까요? 150원만큼이 떨어졌잖아요. 여기 바로 간모 손실이 됩니다. 간모 손실. 근데 우리는 간모 손실을 구하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75개는 그대로고 단가는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 75개에 관한 있죠. 이 평가 금액이 1,850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단가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단가를 굳이 나누면 24점 이렇게 나갈 거다. 그죠? 이 금액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금액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은 400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400원이 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이 바로 우리가 평가 손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가 손실. 이렇게 봅니다. 정답은 우리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400원. 이렇게 구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감모부터 먼저 하고 그죠? 그다음에 후 평가 그죠? 평가를 먼저 이렇게 한다.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에 보면 얘는 지금 보면 회계 변경인데 조금 어려운 거 같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읽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X1년 1월 1일 날 업무용 차량을 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50만원 내용연수, 5만원, 5년 잔존가치 50만원, 5만원 취득해서 이 연수합계법으로, 그죠? 연수합계법으로 강가상각을 했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뭡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요 날짜 1월 1일부터 이렇게 해서 초에 뭡니까? 1년이 지난 후에 잔존가치가 3년으로 바뀌었고, 내용연수도 3년, 잔존가치도 추정이 되었고, 방가상각 방법도 뭡니까? 이 정액법으로 변경이 됐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가상각의 변경 방법은 결국은 회계 추정이 될 거고, 그죠? 회계 추정은 바로 전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합니다. 자, 여기 전진법은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내가 변경 시점에 장부가액 있죠? 그걸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 알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장부가액을 찾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X1년도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차량이 지금 지도공가가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 했다니까 50만 원 빼기 5만 원 이렇게 된다, 그죠? 그리고 요 금액에서 5년이니까 15분의 5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45만 원에서 3이니까 15만 원이다, 그죠?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5만 원이 감가상각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이 감가상각이니까 이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죠? 그 시점에 35만 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시점이 X1년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X2년도에 뭡니까? 요 금액을 지금 그죠? 인수인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요 시점에 장부가액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장부가액 35를 받았어요. 35에 받았어요. 35만 원. 딱 인수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연수가 3년이고 잔존가치가 그죠? 2만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시점에 한 후에 그죠? X 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그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지금 추론은 여기가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잔존가치가 5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 2만 원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2만 원. 나머지 그 금액이 33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정액법이니까 3년이 남았죠, 그죠? 3분의 1 하면 여기에서 지금 바뀐 부분이 정액법이고 내용은 3년이 바뀌었으니까 11만 원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요 금액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을 때 장부가액을 딱 받아가지고 뭡니까? 바뀐 방법 정액법으로 우리가 정액법으로 하는 방법 이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잘 챙겨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목적적 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보라는 거죠. 이 재무정보가 목적적 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측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근데 예측 가치는 그 자체가 예측 가치를 가지는 걸 필요가 없고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예측 또는 예상치는 이게 잘못해서 고전적인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피드백하면 확인 가치, 뭐 여러 가지 우리 목적 재무 정보는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도록 해야 되겠고, 뭐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봤던 지문이죠. 1번이 정답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11번 한번 볼게요.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표시할 수 없는 것. 우리 손익계산서라는 말은 결국은 수익과 비용이잖아요, 그죠?
수익과 비용이 아닌 것은 물어보죠. 이게 뭐 손익계산서에 보면 수익과 비용 가지고 이익하고 손실 보면서 선수수익은 뭐죠? 이거는 부채가 되죠, 그죠?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에 보면 재무상태표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연도 말 현재 X 1년 말 이익잉여금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잘 간추려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자본 계정이죠. 그래서 주식 발행 여기 초과금이라고 좀 가정하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그럼 제가 이게 T를 간추려 볼게요. 여기 자산은 전부 다 이걸 다 얘기하는 거네요. 자산이네요. 그러면 다 더하게 되면 10만 원, 12만 이렇게 되면 자산 금액은 전부 다 합하게 되면 10만 원, 12만 5천 원, 요 금액은 12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를 보니까 부채가 여기 있다, 그죠? 여기 2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채는 2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자본금도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있을 거고 이익잉여금은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구조를 아는 X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본금은 5만 원, 주발초는 5천 원 이렇게 되네, 그죠? 요 금액이 12만 5천원이어야 되고 이것도 12만 5천원이어야 되니까 2만을 빼면 요 금액은 결국은 자본 금액은 결국은 요 금액이 이게 이제 10만 5천원이 돼야지 대차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결국 5만 5천원이